이 계좌의 주인은 당신뿐이에요. 태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강재인의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진 거액의 비자금, 그 열쇠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말이에요. 설마. 강재인이 중얼거렸을 때 문득 태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어요. 강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거든요. 남매를 갈라놓은 그 잔인한 거짓말과 함께 말이에요. 과연 강세리는 왜 태호와 캐서린 남매 사이를 가로막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황기찬의 곁에 있는 지호,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숨겨진 과거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바로 스위스 계좌 한 장의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YL그룹 본사 37층 회의실, 오후 2시였어요. 태호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을 때 강재인의 호흡이 잠시 멈췄어요. 표지에 적힌 기밀 서류라는 빨간 글씨가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바로 강규철 회장님이 평생에 걸쳐 조성하신 해외 비자금 계좌들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강재인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스위스 은행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그 아래 적힌 숫자들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 금액이 정말. 네, 모두 실제 계좌들입니다. 총 12개 은행에 분산되어 있고요. 태호가 두 번째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접근 권한이에요. 황기찬이 팔짱을 끼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돈을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저 정도 규모라면 YL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세리도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접근 권한이라 함은? 강재인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태호가 세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답했어요. 지문인식, 음성인식, 그리고 본인 확인이 모두 강재인님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각자의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계산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황기찬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운 정보네요, 태호 씨.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공개하시는 건가요? 협업을 제안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봤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기 전에 서로가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강재인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준비를 하셨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때 강세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확실한 건가요? 혹시 잘못된. 말끝을 흐리던 강세리의 시선이 태호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죠. 그 이상한 기류를 태호도 느꼈어요. 강세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죠. 혹시 6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태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세리가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황기찬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끼어들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인가요? 이상하네요. 강세리가 미국에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강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뒤로 밀며 태호와의 거리를 벌렸어요. 태호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여동생 캐서린을 찾아 헤맸던 그 절망적인 날들 말이에요. 404호 아파트 문 앞에서 자신을 가로막았던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태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세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강재인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화제를 돌렸어요. 그래서 태호 씨,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을 제안하시려는 건가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태호가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캐서린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강세리의 손이 컵을 잡은 채로 굳어졌어요. 그 미묘한 반응을 태호는 놓치지 않았죠. 캐서린. 강세리가 일부러 둔한 척 물었어요. 흔한 서양 이름 아닌가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는지. 아, 별 뜻은 없었어요. 태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져 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긴장감 속에서 태호의 기억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로스앤젤레스. 캐서린. 여기 있다고 했는데. 태호가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 동안 여동생의 행방을 쫓아 드디어 찾아낸 주소였거든요. 한국에서 싸워서 헤어진 후 소식이 끊어졌던 캐서린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404호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침내 여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똑똑똑. 문을 두드렸을 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나타난 건 태호가 예상했던 캐서린이 아니었어요. 낯선 한국 여자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죠. 바로 지금 회의실에 앉아있는 강세리였어요. 누구세요? 강세리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캐서린의 오빠 태호라고 합니다. 동생이 여기 산다고 들었는데. 태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때 강세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죠. 캐서린요? 강세리가 일부러 천천히 말했어요. 아, 그애 말하는 거예요? 네, 제 여동생이에요. 3년 만에 겨우 주소를 알아냈는데. 미안하지만요. 강세리가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애가 당신을 만나기 싫어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그러더라고요. 오빠라는 사람 때문에 떠난다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요. 태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캐서린과 마지막에 심하게 다퉜던 게 사실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미워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안부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찾고 있었다고. 그것도 싫대요. 강세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쾅 닫혔어요. 현재. 태호는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며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6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분명히 같았어요. 여동생과의 만남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여자였죠. 태호가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현재로 돌아왔을 때 황기찬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딱딱한 회의실에서만 이야기하니까 서로 어색하네요. 황기찬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강세리가 재빨리 거들었어요. 맞아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하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강세리와 같은 공간에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태호가 강재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재인 님도 함께 가주시면 어떨까요? 협업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강재인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강재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가겠습니다. 저녁 7시 황기찬의 고급 개인주택 앞에 태호와 강재인이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강세리가 밝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정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우리 가족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강세리가 태호와 강재인을 안내하며 말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아이가 수줍어하며 내려왔죠. 지호야, 인사해. 강세리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태호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이럴 수가. 지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캐서린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모양, 심지어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까지 완벽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지호는 몇 살이니? 태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7살이에요. 지호가 밝게 대답했어요. 황기찬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들입니다. 세리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태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 지호가 태어난 시기와 캐서린이 사라진 시기가 거의 일치했거든요. 강재인도 태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식사 내내 태호는 지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 웃는 표정, 심지어 말하는 억양까지 모든 게 어린 시절 캐서린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리하느라 집안이 잠시 어수선한 때 지호가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우리 집 구경시켜줄게요. 지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래, 정말 고마운데. 태호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사실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호는 신이 나서 태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는 아빠 서재고요. 저쪽은 엄마 드레스룸이에요. 태호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캐서린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조카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 방이에요. 지호가 2층 끝방문을 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방 안은 7살 남자아이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축구공, 로봇 장난감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학습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네. 태호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엄마가 정리하라고 맨날 잔소리해요. 지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태호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린 시절 캐서린의 웃음소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아저씨, 더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지호가 복도로 나가며 말했어요. 한참 집안을 구경하던 중 태호가 말했어요. 지호야, 아저씨 손 좀 씻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지? 아, 여기요. 지호가 복도 끝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수건은 거기 있어요. 고마워. 태호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살짝 닫았어요. 화장실 안에서 태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세면대 위에 놓인 지호의 칫솔이 보였거든요. 파란색 손잡이에 지호라고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지호야. 태호는 재빨리 칫솔을 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DNA 검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손을 씻고 나온 태호를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재밌었어요?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응, 정말 멋진 집이네. 태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3일 후, 태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99.8% 일치. 지호는 분명히 캐서린의 친아들이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확인한 태호는 6년 전 강세리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캐서린이 정말 나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설마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태호는 그동안 강세리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캐서린을 찾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자신을 미워한다면 억지로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호의 존재는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지호가 캐서린의 아들이라면 강세리는 왜 자신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태호는 즉시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6년 전에 제가 찾던 캐서린 리를 다시 찾아주세요. 이번엔 강세리라는 여성과 연관해서 조사해보세요. 강세리요? 새로운 단서가 생긴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돈은 상관없으니 최대한 빨리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사립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요. 어디에 있나요?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정신건강센터에 6년째 입원해 있습니다. 보호자는 강세리로 등록되어 있고요. 태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신병원이라고요?
네, 강세리가 캐서린을 강제 입원시켰어요. 산후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럼 캐서린은 6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재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캐서린에게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인데 강세리가 거액을 들여 면회와 외부 연락을 차단시켜놨어요. 태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6년 동안 강세리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강세리는 실제로 출산한 적이 없어요. 의료 기록상 임신이나 출산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호라는 아이는 캐서린에게서 빼앗아온 거예요. 태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여동생을 감금하고 조카를 훔쳐가서 자신의 아들인 양 키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캐서린을 구해내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생을 구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는 강세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6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을 가로막았을 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여동생을 감금하고 조카를 빼앗아 자신의 아들인 양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캐서린 구출 계획을 세우던 다음 날 오전, 태호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성입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태호 앞에 섰어요. DH홀딩스의 대표이자 투자계의 거물이었죠.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는지. 황기찬 주변을 조사하다가 태호 씨가 강세리를 의심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호성이 의자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저에게도 황기찬을 무너뜨릴 이유가 있거든요. 정호성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자가 제 아들을 건드렸어요. 아들이요? 강승우입니다. 황기찬이 강미란을 압박하려고 협박용으로 체포시켰어요. 태호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호성도 황기찬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호성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걸 보시죠. 이게 뭔가요? 강세리의 모든 범죄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캐서린 리에 대한 자료도 들어있어요. 태호는 서류들을 펼쳐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정호성이 준비한 자료는 자신이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정신병원 입원 기록, 허위 진단서 작성 경위, 의료진 매수 내역까지 다 있네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호성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강세리가 정신병원에 지불한 돈의 출처예요. 출처요? 황기찬의 비자금에서 나온 거예요. 캐서린을 감금하고 지호를 빼돌린 모든 비용을 황기찬이 지원했어요. 태호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공모해서 여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였거든요. 왜 이런 자료를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협력하자는 겁니다. 정호성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태호 씨는 여동생을 구하고 저는 황기찬을 완전히 처단하는 거죠. 정호성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황기찬의 다른 범죄들 목록이에요. 김도의 살인 사건 관련 증거도 있고요. 김도의 살인까지요? 네, 황기찬이 백문수라는 형사를 매수해서 모든 걸 은폐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어요. 태호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요? 강재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호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강재인이 황기찬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악수를 나눴어요. 각자의 목적은 달랐지만 황기찬과 강세리를 무너뜨린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거든요. 정호성과의 만남 이후 이틀 뒤 황기찬의 회사에서 마지막 협상 회의가 열렸어요. 결정하셨나요? 황기찬이 태호에게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호는 차갑게 답했어요. 협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왜죠?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호가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분들과는 일하지 않거든요. 강세리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호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황기찬이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뢰 문제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죠. 직접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재인도 함께 일어났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간 후 황기찬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야? 황기찬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분명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강세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황기찬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관심 있어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이유? 뭔 다른 이유? 강세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6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킬까봐 극도로 불안했거든요. 특히 태호가 지호를 유심히 관찰하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번 협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질 텐데. 황기찬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전히 협상이 왜 결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황기찬 강세리 두 사람이 왜 협상이 결렬되었는지 YL그룹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편 강재인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강재인이 정호성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태호가 USB를 테이블에 올리며 답했어요. 김도희의 마지막 녹음 파일도 들어있어요. 강재인이 서류를 확인한 후 말했어요. 저도 가져온 게 있어요. 그녀가 또 다른 USB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김도희의 마지막 녹음 파일입니다. 황기찬의 범죄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태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세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지호는 제 여동생 캐서린의 친아들이에요. 강재인은 검사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99.8% 일치한다는 수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캐서린은 어디에 있나요? 미국 텍사스의 한 정신병원에 6년째 강제 입원 중입니다. 정호성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강세리가 허위 진단서로 감금하고 아이를 훔쳐온 거예요. 강재인의 손이 떨렸어요. 이 정도로 조직적이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줄은 몰랐거든요. 이 모든 증거들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태호가 마지막 계획을 설명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를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하지만 강세리가 지호를 데리고 도망갔다면서요? 오히려 좋습니다. 정호성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세리는 분명히 지호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 할 거예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조카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이번이 강세리와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예요. 강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위험하지만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세 사람은 구체적인 작전을 짰어요. 황기찬의 별장에서 최종 대결을 벌이는 거였죠. 모든 대화는 녹음하고 경찰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정호성이 안전장치를 약속했어요. 6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에요. 태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여동생과 조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을 내야 해요. 그날 저녁 YL그룹 회장실 문이 열리며 강재인, 태호, 정호성이 함께 들어왔어요. 황기찬이 책상에서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셋이서 무슨 일이세요? 강세리도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강재인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황기찬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황기찬이 서류들을 펼쳐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도의 살인 증거, 각종 비리 자료들이 낱낱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황기찬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태호가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6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죠?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충격적인 증거예요. 태호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지호는 강세리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황기찬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지호는 제 여동생 캐서린의 친아들입니다. 강세리가 캐서린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아이를 훔쳐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황기찬은 강세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강세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지호는 제가 6년간 키웠어요. 친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아이를 훔쳐놓고 무슨 소리야? 태호가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정호성이 마지막 증거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모든 범죄에 황기찬 회장님의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캐서린 감금 비용부터 허위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회장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오며 영장을 제시했어요. 황기찬, 강세리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황기찬이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어요. 강세리는 끌려가면서도 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소리쳤어요. 당신은 지호의 엄마가 아니에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살인교사 및 각종 경제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세리 감금죄와 신분도용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강재인과 태호가 판결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미국 텍사스주. 캐서린, 이제 자유예요. 사립탐정과 변호사가 텍사스 메모리얼 정신건강센터에서 캐서린을 데려나왔어요. 6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죠. 정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캐서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곧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6년간 왜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지내온 악몽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태호가 지호의 손을 잡고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호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태호가 자신의 친삼촌이고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지호야, 저기 나오시는 분이 내 진짜 엄마야.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캐서린이 나타났어요. 6년간의 고통이 담긴 얼굴이었지만 아들을 본 순간 환한 미소를 지었죠. 오빠. 캐서린이 태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캐서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지호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캐서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아줄 때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지호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캐서린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6개월 후, 태호의 집 거실에서 캐서린과 지호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호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캐서린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삼촌, 오늘 축구 같이 해요. 지호가 밝게 웃으며 태호에게 달려왔어요. 그래, 우리 지호 축구 실력 좀 보자. 태호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캐서린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6년간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거든요. 한편 강재인은 YL그룹을 완전히 정상화시켰어요. 황기찬의 모든 비리가 정리되면서 회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죠. 정호성과 강미란 그리고 강승우도 30년 만에 이뤄진 가족의 재결합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악인들이 처벌받고 선한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은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